남편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발소리, 기계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모든 게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둔탁했습니다. 이수진 씨, 저 보이세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 보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간신히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3년 만에 드디어 깨어났어요. 3년? 무슨 소리지? 시작. 그날의 사고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32살. 아니, 이제는 3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억은 2021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남편 강민호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결혼 5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여보, 사진 찍어줘. 제가 바닷가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나, 둘, 셋. 민호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기계음. 병원이었습니다. 수진 씨,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성대였습니다. 서울대 병원이에요. 교통사고로 3년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3년, 네. 2021년 4월에 사고 나셔서 지금 2024년 6월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 제 인생에서 3년이 사라졌습니다. 제 남편은 강민호는 어디 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저 가족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머님 연락처로 전화드렸어요. 곧 오실 거예요. 차오파리영, 어머니의 방문 1시간 후 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깨어났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기적이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는? 남편은 왜 안 와?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 민호가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가 너를 죽은 걸로 처리했어. 뭐? 사고 후 6개월 뒤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사망 신고를 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례식도 했어. 화장도 했다고 서류에 적혀 있어. 물론 거짓이지만 왜 그런 짓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험금이야. 5억 원짜리 생명보험.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음만이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조사 시작 다음 날 저는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뇌사 판정을 받았었나요? 아니요. 혼수 상태였지만 뇌파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어요. 뇌사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누가 뇌사 판정을 내렸다고 한 거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진단을 내린 적이 없어요. 진단서 위조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모든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사망 진단서, 화장 확인서, 보험금 수령 내역. 엄마, 이게 다예요? 응. 내가 변호사 통해서 다 받아냈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사망 신고일 2021년 10월 20일. 사망 원인 교통사고로 인한 뇌사, 화장일 2021년 10월 23일. 보험금 수령 2021년 11월 15일. 5억 원 화장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제 시신은? 없었지. 민호가 어떻게든 서류를 조작한 거야? 장례식은요? 작은 장례식이었대. 민호 쪽 가족들만 왔다고 하더라. 엄마는 안 갔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가 우리를 안 불렀어.
고인의 유언이라며 가족장으로 한다고 했어.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끝난 뒤였어. 젠트레 민호의 새삼.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 민호 지금 뭐해요? 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SNS를 보여줬습니다. 민호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와 다른 여자, 그리고 아이. 이게 뭐예요? 민호가 1년 전에 재혼했어. 저 여자랑? 사진 속 여자는 이쁘고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 20대 후반쯤. 아기는 6개월 됐대. 민호 아들이야.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호가 저를 죽은 걸로 만들고 새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주소 알아요? 응. 강남에 새 아파트 샀더라. 5억으로. 제 보험금으로요? 그런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는 저를 죽인 후 제 보험금으로 새 집을 사고 새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것입니다. 칠레네로이 퇴원과 계획 2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서 지내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살 거예요. 혼자? 아직 몸이 약한데.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 민호를 찾아가야죠.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조심해. 민호가 뭘 할지 몰라.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잠바오레아 보내는 변호사 상담 먼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수진 씨 케이스는 매우 특이하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특이하다니요? 남편이 살아있는 아내를 죽은 걸로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어떤 범죄죠? 문서 위조, 보험 사기,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살인미수요? 네. 생명유지 장치를 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요. 하지만 실제로 끊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사망신고를 한 시점에서 이미 범죄예요. 그리고 보험금 5억을 받았으니 보험 사기는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사망신고를 취소해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저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인가요? 안타깝게도 네. 사망신고 취소 전까지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의 삶,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건 상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휴대폰도 개통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저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변호사가 사망신고 취소 신청했어.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미도는 잘 살고 있잖아요. 새 집에서, 새 가족이랑. 너도 곧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하지만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브리야오, 민호와의 첫 대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민호를 만나기로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민호의 새 집.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새 아내. 택배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사진보다 더 젊고 예뻤습니다. 어디 택배?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택배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이수진이에요. 강민호의 아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아내, 죽지 않은. 당신 죽었다고. 거짓말이었어요. 민호가 거짓으로 신고한 거예요. 그때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민호였습니다.
4년 만에 듣는 목소리. 그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남편.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실의 폭로, 어떻게 살아있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망했어요. 제가 정말 죽기를 바랐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죠? 왜 저를 죽은 걸로 만들었어요? 보험금 5억 받으려고. 민호의 새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전부인 죽었다고 했잖아요. 닥쳐.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닥치라니요? 저한테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진정해, 지은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당신 중혼자예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중혼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죽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곧 바뀔 거예요. 민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둘이서. 여기서 해요. 어차피 지은 씨도 알아야 할 거니까. 수진아. 왜요? 새아내 앞에서 못할 말이에요? 제가 대신할까요? 저는 지은을 봤습니다. 당신 남편은 저를 죽은 걸로 만들고 제 보험금 5억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리고 당신과 재혼했죠. 불과 1년 만에.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 씨, 이게 사실이에요.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수진이가 정말 깨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 의사가 그랬어. 가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죽은 걸로 만들어도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도 살아야 했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갔어. 매달 300만 원씩. 3년이면 1억이 넘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을 탔고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레산 모레아트 지은의 선택 지은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나가요. 이 집에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지은아, 진정해. 우리 아기도 있잖아. 아기는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못 살아요. 지은아. 하지만 지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에는 저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만족해? 민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가요? 내 가정을 파괴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가정을 먼저 파괴한 건 당신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거짓말. 당신은 선택했어요. 저를 버리고 돈을 선택한 거예요. 민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보험금 돌려줘요? 뭐? 5억? 다 돌려줘요. 그게 어떻게 돼? 이미 다 썼어. 집 사고 결혼식하고 지은이 차 사주고. 그럼 집 팔아요. 집을? 네, 제 돈으로 산 집이잖아요. 민호의 표정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다모이로 미래 법정 공방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2021년 10월 혼수 상태에 있던 아내 이수진을 사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 5억 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또한 사망 진단서를 위조하고 장례식을 거행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사를 기망했습니다. 민호는 변호사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깨어날 가망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살해하려 한 것입니까? 아니요, 살해하려만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법적으로 정리하려고. 법적으로 정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드는 게 정리입니까?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수진 씨, 남편이 이런 짓을 할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3년이 사라졌고 제 남편은 저를 버렸고 법적으로 저는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망 신고가 취소되어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3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도비레 야무문 판결,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피고인 강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 이수진에게 보험금 5억 원 전액과 위자료 2억 원, 총 7억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님,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7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것은 피고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축하해, 이겼어. 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어떡할 거야?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진짜 제 인생을? 슐리아리메이 1년 후 재건 민호는 감옥에 있습니다. 5년 형을 받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 돈으로 일부 배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민호가 출소 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다시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고 제 돈으로 차린 가게였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젊으신데 혼자 카페 하세요? 네, 혼자가 편해요. 결혼 안 하세요? 한 번 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편지 어느 날, 민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진아,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야 알겠어. 너를 죽은 걸로 만든 건 내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어. 돈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출소하면 평생 갚을게. 7억, 한 푼도 빠짐없이 갚을게.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언젠가는. 민호,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자리야 컴몰레야옴 새로운 만남 카페를 연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한 남자가 단골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매일 왔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일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소설 써요. 프리랜서 작가예요. 아, 그러시구나. 제 카페가 작업하기 좋나 봐요. 네, 조용하고 커피도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고. 그가 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우였습니다. 39살, 이혼남이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도요. 사장님도 이혼하셨어요? 네.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말하기 싫으시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준우와 저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사장님,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쓴 소설이 출판됐거든요. 출판 기념회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요? 네, 제일 먼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출판 기념회는 작은 서점에서 열렸습니다. 준우의 소설은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다시 시작하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준우가 설명했습니다. 와, 준우 씨 이야기네요? 그렇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썼어요. 책을 읽으며 저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준우 씨, 정말 잘 쓰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복잡한 사연이라고 하셨잖아요. 언젠가요? 아직은 괜찮아요. 천천히요. 그는 기다려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다 6개월 후 저는 준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네? 교통사고로요. 그리고 제 남편이 저를 죽은 걸로 만들었어요. 보험금을 타려고. 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1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이겼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믿기 어렵죠? 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천천히 가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네, 고마워요. 다날라리의 선브레 2년 후, 재혼 준우와 사귄 지 2년 후,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준우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응, 좋아.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도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번에는 행복하길 바란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알아.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응, 준우는 달라. 민호랑은?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에서 낯선 얼굴 하나를 봤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민호의 전 부인? 왜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축하하러요. 그리고 사과하러요. 사과? 그때 제가 몰랐어요. 민호가 그런 사람인 줄,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한 줄. 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기는 잘 크고 있어요. 이제 3살이에요. 다행이네요. 수진 씨, 행복하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당신도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던 두 여자.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출소 결혼 1년 후 민호가 출소했습니다. 모범수로 1년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왜? 완전히 끝내려면 마지막으로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과거가 되니까. 준우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불과 4년 만인데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니 수진 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응, 재혼했다며? 축하해. 고마워요. 나는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 옥중에서. 알아요. 편지 받았어요. 답장 안 해줘서 섭섭하더라. 미안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민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뭐예요? 2천만 원. 출소하고 일해서 모은 거야. 7억 중에 아직 5억이 남았는데 천천히 갚을게. 민호 씨, 응? 그 돈은 필요는 없어요. 뭐? 이제 그 돈 생각 안 해요. 저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카페도 잘 되고 남편도 있고. 하지만 법원 판결은 법원 판결이고 제 마음은 제 마음이에요. 그 돈으로 민호 씨 인생이나 다시 시작하세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민호 씨. 응? 다시는 누구한테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드는 짓. 안 해. 절대 안 해.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저브레 현재. 완전한 평화. 지금은 2029년입니다. 첫 번째 사고로부터 8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카페는 2개로 늘어났고 준우는 3번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여보, 이거 읽어볼래? 준우가 원고를 건넸습니다.
뭔데? 새 소설. 제목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응. 법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자 이야기. 저는 웃었습니다. 내 이야기네? 그렇지. 너한테 허락받고 싶어서. 좋아, 써. 정말? 응.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 나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준우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나도 사랑해. 아이의 탄생 2030년,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보, 딸이야. 준우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강해? 응, 완벽해. 2.9kg. 딸을 처음 안았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3년간의 혼수 상태, 민호의 배신, 법정 싸움, 모든 고통. 다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준우가 물었습니다. 다시, 박다시. 다시? 응?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좋다. 우리 딸 이름, 박다시. 다보야 라리 케인. 민호의 마지막 소식 다시가 2살이 되었을 때 민호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나 재혼해요. 축하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혼남 모임에서 서로의 과거를 다 알고 시작하는 거라 편해요. 잘 됐네요. 그리고 빚 다 갚았어요. 5억, 4년 걸렸지만 고생했어요. 수진 씨 덕분이에요. 그때 2천만 원 돌려줬잖아요. 그 마음이 저를 변하게 했어요. 민호 씨가 변한 거예요. 스스로. 아무튼 고마워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민호 씨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구나. 다행이다. 제리 보운 에필로그. 다시에게 쓰는 편지. 다시가 5살이 되었을 때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나중에 커서 읽으라고. 사랑하는 다시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2035년이야. 넌 이제 5살. 매일 엄마, 엄마 부르며 뛰어다니는 예쁜 아기지. 엄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엄마는 한때 죽은 사람이었어, 법적으로. 남편이 엄마를 죽은 걸로 만들었거든. 3년 동안 혼수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장례식도 끝나고, 보험금도 타가고, 그 사람은 재혼까지 한 뒤였어. 그때 엄마는 정말 힘들었어.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은행 계좌도, 휴대폰도, 일자리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싸웠고, 이겼고,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너의 아빠를 만났지. 다시야,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이거야.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 엄마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지만 다시 살아났어. 불가능해 보여도 방법은 있어. 둘째, 나쁜 사람은 있어. 하지만 좋은 사람도 있어. 엄마 첫 번째 남편은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의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한 번의 실패가 전부는 아니야. 셋째, 법은 너를 보호해줘. 엄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법 때문이야. 정의는 늦게라도 온다는 걸 기억해. 넷째, 용서는 너를 위한 거야.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서. 미움은 너를 더 아프게 해. 다섯째, 다시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 엄마는 35에 다시 시작했어. 나이, 과거, 아무것도 너를 막을 수 없어. 다시야, 너의 이름처럼 인생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넘어져도, 배신당해도, 심지어 죽은 걸로 만들어져도. 엄마는 그걸 증명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첼리의 근몸 마지막 장면 오늘 아침 다시가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왜 이름이 수진이야? 할머니가 지어주신 거야. 물처럼 맑고 진실하라는 뜻이래. 엄마 진실해? 응. 엄마는 항상 진실하게 살려고 해. 너는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야. 왜 다시 시작해? 엄마가 한 번 넘어졌거든.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 그래서 내 이름이 다시야. 엄마 대단해? 저는 다시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 제 2번째 인생의 증거. 다시야, 엄마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뭐 해?
가족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응? 최고의 이야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소무리언,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이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절망 속에 있나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나요? 모든 것을 잃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3년간 혼수 상태였고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보험금을 도둑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예쁜 딸이 있고 성공한 사업이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든 출구는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3년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수 상태로. 하지만 깨어났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병원 침대에서 새년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끝처럼 보이지만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넌 다시 일어날 거고, 다시 사랑할 거고, 다시 행복해질 거야. 지금 제가 당신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은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질 거예요. 법적으로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수진, 현재 박수진. 남편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확장판. 환자분, 들리세요?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치 1000kg짜리 바위가 눌러앉은 것 같았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발소리, 기계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모든 게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둔탁했습니다. 제 의식은 계속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수진 씨, 저 보이세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 보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간신히, 아주 조금,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3년 만에 드디어 깨어났어요. 3년? 무슨 소리지? 제 마지막 기억은 제주도 바닷가였는데 민호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던 그 순간이 시작. 그날의 사고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32살. 아니 이제는 3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 164cm, 긴 생머리를 가진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었습니다. 마지막 기억은 2021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남편 강민호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결혼 5주년 기념이었습니다. 민호는 키 178cm, 금융회사 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여보, 사진 찍어줘. 제가 바닷가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란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으며 알았어. 하나, 둘, 셋. 민호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을 때 통제를 잃은 렌터카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위험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충격. 엄청난 충격과 통증. 그 다음은 어둠이었습니다. 저머 메리. 깨어남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기계음. 병원이었습니다. 제 몸에는 수많은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정신 차리셨어요? 젊은 여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성대였습니다. 목구멍이 마치 사막처럼 건조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이틀 됐어요. 중환자실? 네.
교통사고로 3년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2021년 4월에 사고 나셔서 지금 2024년 6월 18일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 제 인생에서 3년이 사라졌습니다. 2021년 봄에서 2014년 여름으로 순간이동한 것입니다. 제 남편은 강민호는 어디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동정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 가족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받지 않았다고요? 제가 깨어났는데? 네, 여러 번 전화했는데 계속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연락처로 전화드렸어요. 곧 오실 거예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안 받다니. 아내가 3년 만에 깨어났는데? 종몽옹. 어머니의 방문 1시간 후 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깨어났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 기적이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기쁘지 않아? 기쁘지. 당연히 기쁘지. 하지만 어머니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뭔데? 민호, 무슨 일 있어? 사고 났어? 아니, 민호는 멀쩡해. 너무 멀쩡해. 그럼 뭐가 문제야?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가 너를 죽은 걸로 처리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사고 후 6개월 뒤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사망 신고를 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걸로? 장례식도 했어. 화장도 했다고 서류에 적혀 있어. 물론 거짓이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왜 그런 짓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험금이야. 네가 가입한 생명보험. 5억 원짜리. 5억? 응. 결혼하고 1년째에 민호가 권유해서 가입한 거 기억나니? 만약을 대비해서라며 기억났습니다. 민호가 우리 서로 생명보험 들자. 젊을 때 들면 싸 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가입했었습니다. 민호도 5억짜리 들었다며? 그건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보니까 민호는 1억짜리만 들었더라. 너한테만 5억짜리 들게 한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계획 병원에서의 진실 다음 날 담당 의사와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수진 씨, 정신이 많이 돌아오셨네요. 50대 중반의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뇌사 판정을 받았었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혼수 상태였지만 뇌파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어요. 뇌사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였죠. 그럼 누가 뇌사 판정을 내렸다고 한 거죠? 의사가 차트를 넘겼습니다. 그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6개월 차쯤에 환자분 남편 되시는 분이 다른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다른 병원? 네. 지방의 작은 병원이었어요. 거기서 뇌사 판정이라는 진단서를 받아오셨죠. 물론 그게 위조인지 진짜인지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그 진단서로 뭘 한 거죠? 사망 신고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병원비 납부가 중단됐어요. 병원비가 중단됐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락했더니 환자가 사망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 병원비는 누가 낸 거예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요. 매달 300만 원씩 3년간 총 1억 800만 원을 혼자 내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셨어요. 면회도 오시고 병원비도 내시고
언젠가 깨어날 거다라고 믿으시면서요. 차례차례로 어머니의 고백, 그날 저녁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병원비 혼자 다 내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억이 넘는데 어떻게? 엄마가 가게 하나 있었잖아. 작은 슈퍼마켓. 그거 팔았어. 엄마, 괜찮아. 너 살리는 게 더 중요했어. 민호는요? 병원비 안 냈어요? 6개월까지는 냈어. 그런데 그 후로는 안 냈지. 사망했다고 하면서 발을 뗐어.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연락이 됐어. 장례 끝났다. 화장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 나는 믿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지. 그랬더니 너 아직 살아있더라. 그 다음엔요. 민호한테 따졌지. 수진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뭐래요?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거다.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낫다.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 그 인간이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근데 변호사가 그러더라.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환자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니까라고. 그래서 기다렸어. 네가 깨어나기를.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 아니었으면 저 정말 죽었을 거예요. 괜찮아? 넌 엄마 딸이잖아. 조사 시작 다음 날, 저는 어머니에게 모든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어떤 서류를 만들었는지 다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사망 진단서 위조된, 사망 신고 확인서, 화장 확인서 역시 위조,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수령, 확인서 이게 다예요? 응, 변호사 통해서 다 받아냈어. 민호가 어떤 짓을 했었는지 증거로 남기려고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병원,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요양병원 사망일, 2021년 10월 21일, 사망원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뇌사, 발급일, 2021년 10월 21일, 엄마, 이 병원 가봤어요? 응, 갔지. 그런데 그 병원은 요양병원이야. 중환자 치료는 안 하는 곳이고. 거기 원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환자 본 적 없다고 하더라. 그럼 완전히 위조네요. 그렇지. 사망신고 확인서. 신고일 2021년 10월 21일. 신고인 강민호 배우자. 사망자 이수진. 처리 화장 후 상골. 상골이요? 응. 서류상으로는 내 유골을 바다에 뿌렸다고 되어 있어. 실제로는 유골도 없는데 개입 보험금 수령 확인서. 수령일 2021년 11월 15일 금액 5,100만 원. 수령인 강민호 딱 사망신고 한 달 후에 받았네요. 그러게 준비를 철저히 한 거지. 차리리 민호의 새삼 추적. 엄마, 민호 지금 어디 살아요? 강남이야. 대치동. 주소 알아요? 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동 도모레호 84제곱미터짜리. 얼마짜리예요? 12억. 12억. 그런데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대. 제 보험금 외역으로요? 아마 그렇겠지. 그리고 민호 자기 돈 좀 보태서. 저는 휴대폰으로 그 아파트를 검색했습니다. 최신 아파트였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독서실 다 있는 고급 아파트. 민호 혼자 살라요? 아니, 어머니가 휴대폰을 더 조작하더니 SNS를 보여줬습니다. 민호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와 다른 여자, 그리고 아기. 첫 번째 사진, 민호와 젊은 여자가 한강공원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2013년 5월. 두 번째 사진, 같은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10일, 우리 결혼했어요. 세 번째 사진, 임신한 배를 보여주는 사진. 곧 만날 우리 아가 전 5개월. 네 번째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민호. 우리 아들 태어났어요. 3.4kg의 건강한 사내아이. 전 초보 아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재혼한 거예요? 2023년 6월. 네가 혼수 상태로 누워있을 때.
아기는 6개월 됐어. 올해 1월에 태어났대. 저는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외식 데이트 해시태그 신혼, 해시태그 행복해. 드디어 입주, 우리 집 해시태그, 12억 해시태그 대치동. 벌써 100일, 해시태그, 우리 아들, 해시태그 이쁘지? 가족여행 해시태그 제주도 해시태그 행복한 시간 제주도. 제가 사고 났던 그곳으로 새 가족과 여행을 갔다니. 이 여자 누구예요? 박지은, 28살, 민호 회사 후배였대. 회사 후배, 응. 민호가 네가 사망한 후에 사귀기 시작했대. 1년 사귀고 결혼했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망 신고된 게 2021년 10월. 민호가 지은이랑 사귄 게 2022년. 재혼이 2023년 6월. 빠르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퇴원과 계획 2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지만 병원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서 지내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살고 싶어요. 혼자? 아직 몸이 약한데. 괜찮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 정리도 해야 하고. 그래도 엄마, 걱정 마세요. 매일 전화할게요. 어머니가 작은 원룸을 구해주셨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작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첫째, 사망 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둘째, 민호를 고소해야 합니다. 셋째,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다음 날 어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수진 씨 케이스는 정말 특이하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특이하다니요? 남편이 살아있는 아내를 죽은 걸로 신고한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제가 20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 봐요. 이게 범죄죠? 당연하죠. 여러 가지 범죄가 복합적으로 일어났어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공문 서위 조죄. 사망 진단서를 위조했으니까요. 둘째, 보험 사기죄. 거짓 정보로 보험금 5억을 받았으니까요. 셋째, 사문 서위 조죄. 화장 확인서 등을 위조했으니까요. 넷째,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살인미수요? 네, 환자의 생명 유지를 고의로 포기한 경우로 볼 수 있거든요. 병원비를 내지 않아서 치료가 중단될 뻔 했잖아요. 그럼 민호는 얼마나 처벌받나요? 합산하면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형까지 가능해요. 보험 사기만 해도 중죄거든요.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전액 환수해야 해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요?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적어도 2억에서 3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총 7억에서 8억? 네, 7억에서 8억.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법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고소를 하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사망신고부터 취소해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보통은 한 달 정도. 하지만 이 케이스는 특이하니까 2주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법원에 긴급 신청을 넣을게요. 그동안 저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행 계좌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못 개통하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 명의로 생활하셔야 해요.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죽은 사람의 삶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첫째 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850-923-235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고객님, 이 번호는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네, 그게 잘못 등록된 거예요. 그럼 동사무소 가서 정정하고 오셔야 해요.
사망자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날, 통신사에 갔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고객님, 이 신분증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수 없어요. 말소요? 네, 사망 처리되신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에 가셔서 먼저 복구하셔야 해요. 셋째 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카페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합격이에요. 사장님이 밝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아,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는데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가져오세요.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신분증이 뭐요? 없어요. 분실해서. 그럼 재발급 받아오세요. 그게? 시간이 좀 걸려서요. 그럼 곤란한데요. 4대 보험 없이는 고용을 못해요. 결국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령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어떤 기록에도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어머니의 도움, 엄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변호사가 사망신고 취소 신청했어. 곧 법원에서 결과 나올 거래. 하지만 그동안은요. 엄마 통장 써. 엄마 핸드폰도 같이 써. 괜찮아? 미안해요. 엄마. 제가 짐만 되네요. 무슨 소리야. 넌 엄마 딸이야. 짐이 아니라 가족이지. 그래도 괴로웠습니다. 35살 성인이 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이. 대리, 피, 민호 미행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 제 돈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엄마,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산책 좀 하려고요. 혼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대치동으로 갔습니다. 민호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로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지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지은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초밥 어때? 네가 좋아하잖아. 민호가 지은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완벽한 가족처럼. 저는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주차장에서 그들은 검은색 BMW를 탔습니다. 최신형이었습니다. 번호판을 메모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검은 BM 뿌비 따라가 주세요. 네? 무슨... 제발요? 급해요. 택시 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차는 강남역 근처 고급 일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레스토랑 창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로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민호가 무언가 주문했습니다. 지은이 웃었습니다. 민호도 웃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만든.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 증거 수집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됨때 민호의 재산 목록. 1. 대치동 아파트 12억 2023년 구매. 2. BMW 신차 약 1억. 3. 기타 세능활비, 보디 결혼비용, 처음화 보디에 사용한 돈. 보험금 5억, 민호 자고 자기 돈 추정 8억. 의문점. 민호 연봉이 8천만 원인데 어떻게 8억을 모았을까? 혹시 다른 돈도 빼돌린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우리 집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줬습니다. 엄마, 제 통장 어디 있어요? 여기. 어머니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7만 원.
이게 전부예요? 응? 네가 혼수 상태일 때 민호가 다 빼갔어. 얼마나 있었는데요? 3천만 원 정도 있었어. 결혼 후 5년 동안 모은 돈. 그것도 다 가져갔구나. 민호는 보험금 5억뿐만 아니라 제 적금 3천만 원까지 다 가져간 것입니다. 사망신고 취소 2주 후 드디어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 사망신고 취소가 승인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부터 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축하드려요. 저는 즉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사망신고 취소 확인서 받으러 왔습니다. 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본인이세요? 네. 기록상 2021년에 사망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신고였어요. 이제 취소됐고요. 아, 그렇군요. 잠시만요. 10분 후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제 사진이 박힌, 제 이름이 적힌 제 것인 신분증. 고객님,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물이요. 경찰 고소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장 제출하러 왔습니다. 무슨 사건이신가요? 제 남편이 저를 죽은 걸로 만들고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담당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죽은 걸로? 네, 3년 동안 혼수 상태였는데 남편이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 5억을 받았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조된 사망 진단서, 보험금 수령 확인서, 병원 기록, 모든 증거. 형사가 서류를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보험 사기죠. 게다가 문서 위조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건 중범죄예요. 빨리 처리될 수 있나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빠를 거예요. 일단 피의자 소환부터 하겠습니다. 세기야의 민호 소환 일주일 후 민호가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실 복도에서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유령을 본 것처럼. 수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남편.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깨어났어? 실망했어요. 제가 정말 죽기를 바랐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죠? 왜 저를 죽은 걸로 만들었어요?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들어오세요. 형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대기했습니다. 1시간 후 형사가 나왔습니다. 이수진 씨, 피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말요? 네. 사망신고 위조, 보험 사기 전부 자백했어요. 이유는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리고 부인이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하더군요. 그게 이유가 돼요? 물론 안 되죠.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할 겁니다. 구속이요? 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요. 하래 민호와의 대면 구속 전, 저는 민호와 한 번 더 대면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민호 씨,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병원비가 매달 300만 원씩 나갔어. 1년이면 3,600만 원이야. 내 연봉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 그래서 저를 죽인 거예요? 죽인 게 아니야. 그냥 법적으로 정리한 거지. 법적으로 정리? 저는 비웃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드는 게 정리예요. 의사가 그랬어. 깨어날 가망이 거의 없다고. 식물인간으로 평생 살 수도 있다고. 그래도 제 선택이었어야죠.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보험금 5억은? 제 적금 3천만 원은? 그 돈으로 집 사고, 차 사고, 새 여자랑 결혼하고.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 씨는 알아요? 당신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니, 모르고 있어. 그럼 알려줘야겠네요. 수진아, 제발. 지은이는 아무 잘못 없어. 아기도 있고.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강민호 씨 보험금 전액 반환과 위자료 3억, 총 8억을 배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8억을 어떻게? 집을 파시든 대출을 받으시든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수진아, 제발 좀 깎아줄 수 없어? 나는 지금 가족이 있어. 아기도 당신도 가족이 있었어요. 저요? 하지만 버렸잖아요. 민호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네라 전비행 구속 다음 날 민호는 구속되었습니다. 피의자 강민호는 보험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민호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뒤에서 지은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동정심이 들었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지은과의 만남, 며칠 후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부탁이 있어요. 제발 만나주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습니다. 그녀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호 씨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요? 민호 씨가 전 부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정말이었어요. 저는 의심도 안 했어요. 그렇겠죠. 이제 어떡하죠? 집도 넘어가야 하고, 민호 씨는 감옥에 있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민호에게 속은, 지은 씨? 네. 당신은 잘못 없어요.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제 권리를 찾아야 해요.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죠. 알아요. 당연해요. 제가 드릴 말씀은 혹시 선처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민호 씨가 너무 오래 감옥에 있으면 저랑 아기는 그건 법원이 결정할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지은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 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라도 해주셔서. 제 칸에 나라는 재판 시작 3개월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2021년 10월 혼수 상태에 있던 배우자 이수진을 사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 5억 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또한 사망진단서를 위조하고 장례식을 거행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사를 기망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의 적금 3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이 야위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모두 인정합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제 연봉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포기한 것입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깨어날 가망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 그것이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드는 것입니까?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수진 씨,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세년이 사라졌고 법적으로 저는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이런 짓을 할 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민호는 예전에는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배신자예요. 저를 버리고 제 돈을 훔치고 새로운 삶을 산 사람이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파요.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증인이 나왔습니다. 병원 의사, 보험사 직원, 심지어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준 지방병원 원장까지. 판결의 날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제가 깨어난 지 9개월 만이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회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 기재로 징역 3년, 공문 서위 조제로 징역 2년, 절도죄로 징역 1년, 이를 합산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 이수진에게 다음을 배상하라 보험금 5억 원 전액, 적금 3천만 원, 위자료 2억 원, 병원비로 대신 지불한 금액 1억 800만 원, 합계 8억 3,800만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님,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8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것은 피고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집을 팔든 분할 상환을 하든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수감됩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 후 법원을 나서는데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지은 씨, 5년이나?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새로 시작해야 해요. 어떻게요? 집도 팔려고 빚도 있고? 이혼하세요. 네? 민호와 이혼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어요. 빚에서도 자유로워지고요. 하지만 아기는 당신이 키우세요. 민호 없이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조언 감사해요. 저도 다시 시작하는 중이에요. 우리 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브라봄, 한 6개월 후 정리민호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는 1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BMW도 팔렸습니다. 8천만 원에. 그 돈으로 일부 배상을 받았습니다. 총 5억 5천만 원. 나머지 2억 8,800만 원은 민호가 출소 후에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 일단 이 정도 받으셨으니 생활은 하실 수 있겠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시 시작하려고요. 일도 찾아보고 제 인생도 되찾고. 잘 될 거예요. 이미 가장 힘든 부분을 통과하셨으니까요. 다브야로 1년 후 재건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북카페를 차렸습니다. 다시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위치는 홍대 근처, 월세 150만 원.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고 제 돈으로 차린 가게였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카페 사장입니다. 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요. 커피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카페 이름이 독특하네요. 다시요? 네, 제가 다시 시작했거든요. 인생을. 와, 멋있다.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길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언젠가 책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래려니 새로운 만남 카페를 연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한 남자가 단골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매일 왔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일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심리 상담사예요. 온라인으로 상담도 하고 칼럼도 쓰고 있어요. 아, 멋진 일 하시네요. 사장님은요? 카페 하시기 전에는? 카피라이터였어요. 광고 회사에서. 왜 그만두셨어요? 긴 사연이 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언젠가 들려주세요. 저 사람 사연 듣는 거 직업이거든요. 그의 이름은 김준우였습니다. 39살, 10년 경력의 심리 상담사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준우와 저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카페에 왔고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3개월 후 그가 물었습니다. 왜요? 심리학 세미나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저요? 네. 사장님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세미나 주제는 트라우마에서 회복하기였습니다. 강연을 들으며 저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트라우마. 저도 그것을 겪었습니다. 3년간의 혼수 상태, 법적 죽음, 배신. 어떠셨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준우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많이 공감됐어요. 혹시 사장님도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직 이른가? 있어요. 큰 거요. 말하고 싶으시면 들어드릴게요. 제 직업이니까.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언젠가요? 아직은 괜찮아요. 천천히요.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는 기다려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과거를 말하다 6개월 후 저는 준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카페 문을 닫은 후 단둘이 앉아서 제가 3년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준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교통사고로요. 그리고 제 남편이 저를 죽은 걸로 만들었어요. 보험금을 타려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의 배신, 법적 죽음, 재판, 그리고 지금 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준우가 물었습니다. 네? 믿기 어렵죠? 믿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살아남은 것 이상이에요. 당신은 다시 일어섰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천천히 가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준우 씨. 천만에요. 그리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실래요? 준우 씨도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5년 전에 약혼자가 있었는데 결혼식 1달 전에 제 친구랑 바람 피운 걸 알았어요. 정말요? 네. 친구도 약혼자도 다 잃었죠. 그래서 심리 상담사가 됐어요. 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저는 준우의 눈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상처가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2명의 상처받은 사람, 하지만 치유되고 있는 사람들. 칠가메레이 찬이 2년 후, 재혼 준우와 사귄 지 2년 후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준우가 카페에서 프러포즈 했습니다. 응, 좋아.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도 행복하게 해줄게. 이번 결혼은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숨기는 것도 없었고 서로를 완전히 알고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30명 정도의 하객,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수진아, 이번에는 진짜 행복하길 바란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진짜로. 알아? 준우 씨, 눈빛 보면 알아. 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응, 나도 사랑해.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에서 낯선 얼굴 하나를 봤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왜 왔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축하하러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요? 저번에 조언해 주신 거. 민호랑 이혼했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아기는 잘 크고 있어요. 이제 3살이에요. 저는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수진 씨, 당신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도 강해요, 지은 씨. 이미 증명했잖아요. 우리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던 두 여자.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출소 결혼 6개월 후 민호가 출소했습니다.
모범수로 6개월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가 연락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왜? 완전히 끝내려면 마지막으로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미련이 남을 수도 있어요. 준우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4년 반 만인데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응, 재혼했다며? 축하해. 고마워요. 민호 씨도 출소 축하해요.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고마워.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나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 알아요. 감옥에서 매일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요. 나는 나약한 사람이었어. 돈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응? 저 이제 당신을 용서할게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미움을 계속 품고 있는 건 저를 더 아프게 하니까요. 수진 씨,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은 영원히 제 기억에 남을 거예요. 알아? 알아. 그리고 배상금. 응? 나머지 2억 8천. 천천히 갚으세요. 제가 독촉하지 않을게요. 당신도 다시 일어서야 하니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만 우세요. 그리고 민호 씨. 응? 다시는 누구한테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드는 짓. 안 해. 절대 안 해.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잘 사세요, 민호 씨. 그리고 행복하세요. 너도 행복해. 정말로.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커러멜이 현재 완전한 평화. 지금은 2030년입니다. 첫 번째 사고로부터 9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6년, 재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카페는 3개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카페, 홍대점, 강남점, 그리고 신촌점. 준우는 심리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 심리센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여보, 오늘 상담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교통사고로 트라우마 겪은 분이 오셨는데 많이 나아지셨대. 다행이다. 너랑 나, 우리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렇네. 우리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이의 탄생 2031년,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보, 딸이야. 딸. 준우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강해? 응, 완벽해. 3.1kg. 건강한 아기야. 딸을 처음 안았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3년간의 혼수 상태, 민호의 배신, 법정 싸움, 모든 고통, 다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준우가 물었습니다. 희망, 김희망, 희망, 응,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의미로. 좋다, 우리 딸 이름, 김희망. 다시의 편지 희망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나중에 커서 읽으라고. 사랑하는 희망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2033년이야. 넌 이제 2살. 매일 엄마 부르며 뛰어다니는 예쁜 아기지. 엄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엄마는 한때 죽은 사람이었어, 법적으로. 첫 번째 남편이 엄마를 죽은 걸로 만들었거든. 3년 동안 혼수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장례식도 끝나고 그 사람은 재혼까지 한 뒤였어. 그때 엄마는 정말 절망했어.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싸웠고, 이겼고,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너의 아빠를 만났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너를 낳았어. 희망아,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이거야. 첫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어. 엄마는 혼수 상태에서, 법적 죽음에서, 모든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어. 내 이름처럼. 담보 둘째, 용서는 자유야.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서.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야. 셋째, 다시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 엄마는 35에 다시 시작했어. 카페를 차렸고,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너를 낳았어. 넷째, 상처는 흉터가 되지만 흉터도 아름다워. 엄마 마음에는 아직도 흉터가 있어. 하지만 그 흉터가 엄마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었어. 다섯째,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와. 엄마의 가장 어두운 밤은 혼수 상태였어. 하지만 그 후에 가장 밝은 아침이 왔어. 아빠와 너와 함께. 희망아, 내 이름처럼 항상 희망을 잃지 마. 어떤 어둠 속에서도 엄마는 증명했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너도 할 수 있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베니롱. 민호의 변화 희망이가 3살이 되던 해 민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진 씨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저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3평. 작지만 제게는 충분합니다. 도박 상담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4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속죄입니다. 수진 씨, 당신이 저를 용서해 준 것,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낳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엄마가 되실 거예요. 저도 언젠가 다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건강하세요. 강민호.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도 변하고 있구나. 다행이다. 대나코 열이 10년 후. 에필로그. 지금은 2041년입니다. 제가 처음 사고를 당한 지 20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준우는 54살, 희망이는 10살입니다. 엄마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희망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법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와, 신기하다. 엄마 슈퍼히어로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슈퍼히어로까지는 아니고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야. 그래도 멋있어.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다시 카페 10주년 기념일입니다. 카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단골 손님들, 직원들, 가족들. 수진 씨, 10년 전에 이 카페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나요? 한 단골이 말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때 사장님 눈빛이 특별했어요. 뭔가 큰 일을 겪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기도 했고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행복해 보여요. 진짜로. 네, 저 행복해요. 정말로.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케이크 자를 시간이야. 응. 큰 케이크 위에는 다시 카페 10주년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카페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카페의 이름 다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시련 후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17년 전 교통사고로 3년간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남편이 저를 죽은 걸로 만들고 보험금을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이겼고 이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시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 과거, 상처,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희망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멋있어. 준우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자랑스러워, 여보.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잘했어. 타릴랑스. 마지막 장면 그날 밤 카페 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보,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 준우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떨렸어.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건 처음이니까. 용감했어. 아니야. 그냥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어. 희망이가 중간에서 우리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희망이가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너는 이미 강해. 왜? 내 이름이 희망이잖아. 희망은 언제나 강한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들어가자. 우리 집. 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17년 전 저는 집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희망.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희망이가 먼저 뛰어들어가며 웃었습니다. 저는 문턱에서 잠시 멈춰 돌아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누군가에게 혹은 우주에게 혹은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바다의 오염 나타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수진, 현재 김수진.